기생충 감염병 시클로스포라증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감염의 주범으로 상추와 샐러드 채소류를 지목했습니다. 캐나다와 미네소타주의 대형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북동부 지역으로 확산하며 대기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 단속 중 총격 사망이 발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 요원들을 독려하며 중단된 차량 단속을 재개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 첫날 상선 2척의 항로를 변경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며 전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기생충 감염병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태가 역대 최악의 기생충 감염 피해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감염을 일으킨 유력한 주범으로 상추와 샐러드 채소류를 지목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각 주 보건국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생충 감염병 시클로스포르증의 최신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 전역 34개 주에서 공식 확인된 감염 환자만 1,645명이고 검사가 진행 중인 의심 환자는 5,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각 지역 보건소에 보고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감염자 수는 이미 수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곳은 미시간과 오하이오,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등 중서부 4개 주입니다. 이 지역에서만 400명이 넘는 환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환자들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봉지 상추와 포장 샐러드 키트가 오염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인 타코벨 매장에서 제공된 양상추가 감염과 연관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을 통해 채소로 유입되는데 미세한 크기인데다 채소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어 흐르는 물에 씻거나 소독제 처리를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시 설사와 복통이 반복돼 심한 탈수를 유발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당분간 잘게 잘린 봉지 상추나 포장 샐러드 구매를 피하고 통상추를 사서 겉잎을 완전히 떼어낸 후 꼼꼼히 씻어 먹거나 채소를 완전히 익혀 먹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캐나다와 미네소타주의 대형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 북동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이번 주 미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수백만 명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미 중부의 고기압과 캐나다 동부의 저기압 영향으로 산불 연기가 5대호를 거쳐 뉴욕과 뉴저지,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옅은 연무가 나타난 가운데 수요일에는 연기 농도가 더 짙어지고 영향은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 중서부 지역에는 대기질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짙은 연기는 워싱턴 DC 인근까지 남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국은 장시간 야외 활동과 격렬한 운동을 줄이고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은 채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산불 연기 속 초미세먼지는 기침과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기존 심혈관이나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한편 대기질 악화와 함께 뉴욕과 뉴저지에는 올여름 두 번째 폭염이 찾아옵니다. 뉴욕시는 체감온도가 100도, 섭씨 38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목요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공공해변과 수영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서양 연안에서 강한 이한류가 발생함에 따라 코니아일랜드부터 롱아일랜드 몬타까지 현재 14개 해변에 수질오염 및 안전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당국은 반드시 안전요원이 있는 시간에만 입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도 최고 기온이 90도 후반, 체감온도는 최대 109도, 섭씨 4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한랭 전선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강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풍과 우박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당국은 한랭 전선이 지난 뒤에도 산불 연기 유입은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 2023년 6월 북동부를 뒤덮었던 최악의 대기질 사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이민국 단속 중 총격 사망이 이어지면서 다시 과잉 진압 규탄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민국 요원들을 독려하며 중단된 차량 단속을 재개하라고 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3일 미 메인주 이민세관국 요원의 차량 단속 과정에서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받은 콜롬비아 출신 20대 이민자가 숨졌습니다. Pedimos ayuda para poder esclarecer los hechos y realmente pues que se haga justicia como tiene que ser porque fue un dolor muy grande que está causando nuestra familia. 앞서 이달 초에도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온 멕시코 출신 노동자가 이민국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이민국은 차량 단속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단속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 중 하나인 차량 단속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현장에 나가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라며 이민국 요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어 차량 단속을 포기하면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날 것이라며 미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전 장기화 등으로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지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를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ook out over 5,000 criminals. We got them out of here. We got them sent them back to thei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내일 오전엔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선거와 투표기기 관련 내용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 국면 전환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 첫날 상선 두 척의 항로를 변경시켰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방공 미사일 시설을 대거 공격했고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해 반격했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대이란 해상 봉쇄 발표 후 17시간 동안 봉쇄를 뚫으려던 상선 두 척의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항공모함 전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그리고 해병대 승선 검색팀 등을 봉쇄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봉쇄 발효를 앞두고 이란 관련 선박들의 이동은 급증했습니다. 봉쇄 전날인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11척 가운데 9척이 이란 관련 선박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빈 유조선 3척은 이란으로 향했고 원유와 석유 제품 등을 실은 선박들은 해협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미군은 해상 봉쇄와 동시에 이란 내 수십 곳을 타격하며 닷새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툰부 섬에 방공 미사일 시설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별도의 최후 통첩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상황을 잘 판단해 미국의 요구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I don't like giving deadlines, but they pretty much know. They know the story. They better behave. 이란 국영 방송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시스탄 발루체스탄주의 육군 막사에 발사체가 떨어져 군인 7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 요르단의 미군 시설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합의를 위반한 만큼 이란도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무력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며 전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러시아 정유시설 상공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900km 이상을 날아와 타격한 겁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독자적인 장거리 공격 능력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자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직접 수도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드론 공동 생산을 위한 협정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I am glad to announce a new disbursement of another 1 billion euros for drones specifically. But of course more is to come. 유럽 각국의 핵심 무기 기술 이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핵심 전략 무기인 스카프 순항 미사일과 아스테르 30 요격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가 직접 생산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크라이나의 무기 자급자족 능력과 방공망 전력이 크게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새로운 공세를 조장하며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다국적군을 파병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де-факто означать иностранную интервенцию и рост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Таки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буд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нами как законные военные цели. 앞서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연합체인 의지의 연합이 올가을 폴란드에서 첫 합동 훈련을 하겠다고 밝히자 크렘린궁은 전쟁광들의 연합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지원 기능을 한데 모으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의 병역, 국적 지원도 범정부 체계로 묶습니다. KBTV 신용주 기자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오는 10월 1일 본청으로 통합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센터가 장학과 연수 등 사업을 집행하던 이원화된 구조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국장급인 동포역량 지원관이 신설되고 산하에 동포인재 육성과와 차세대 동포연수과, 동포유산 보존과 등 3개 과가 설치됩니다. 동포인재 육성과는 기존 초청 장학 사업을 확대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포의 교육과 취업, 정착, 전 과정을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원합니다. 차세대 동포연수과는 연수 인원을 지난해 약 2,000명에서 2029년까지 연간 6,000명으로 늘리고 우수 참가자는 인재풀과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로 관리합니다. 동포유산 보존과는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 역사를 담은 기록물과 유산을 수집 보존하고 디지털 자료 보관 체계를 구축합니다. 해외 거주 한국 국민의 병역 지원도 강화됩니다. 병무청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 병역 이음 정책 지원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장기간 거주해 한국의 병역 국적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외공간과 관계기관을 연계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병역 국적 정보와 맞춤형 안내, 입영 준비 체험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현재 베트남에서 현지 설명회와 입영 준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병역 의무나 면제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정확히 안내하고 병역 이행 과정의 행정적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 되면 시계바늘을 1시간씩 앞당겼다 늘리는 시간 조정으로 번거로우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원이 이 번거로운 제도를 없애고 1년 내내 낮 시간이 길어지는 서머타임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연방 하원이 봄에 1시간 앞당겨 놓은 시간을 가을이 되어도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고 1년 내내 유지하는 이른바 햇빛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308표 대 반대 117표의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매년 2차례씩 시계를 조정하느라 겪었던 수면 부족과 생체 리듬 변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법안 찬성 측은 겨울철에도 오후 늦게까지 해가 떠 있게 되면 야외 활동과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겨울철 아침 등굣길 안전을 우려합니다. 서머타임을 겨울에도 유지하면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이 1시간 늦어져 학생들이 캄캄한 밤 같은 아침에 등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974년 1년 내내 서머타임을 도입했다가 겨울철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해 학부모들의 반발로 몇 달 만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하원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은 이제 상원의 표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에 참가해 차세대 미래 항공 기술을 대거 선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시에서 도심 항공교통, 즉 UAM 기체들의 충돌을 막고 안전한 운항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 관제 솔루션 어크로스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이 스스로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 AI 파일럿과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과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무인기 플랫폼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드론과 로봇이 협업해 항공기 외관의 미세 결함을 찾아내고 정비 시간을 기존 10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단축한 디지털 MRO 기술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상승 반전과 하락 반전을 거치며 출렁였지만 결국 이틀 연속 강세로 마감한 건데요. 3대 지수는 지난 5거래일 동안 하루만 떨어지고 4일이나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안도감을 불어넣었던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도 헤드라인과 근원지수 모두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근원지수는 전망치를 하회했음에도 전월치와 전년치를 모두 웃돌아 어제만큼 매수 심리를 자극할 정도의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상승분의 3분의 1을 반납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메모리 관련주들이 일자리 약세로 꺾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6종목은 상승했는데요. 반면 오늘까지 22거래일 동안 13일을 하락한 스페이스X는 3일 연속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한 달 전 공모가인 135달러마저 뚫고 내려가며 지속적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편 내일 발표되는 6월 소매 판매 지수가 다음 변수가 될 것인 만큼 변동성은 다시 한번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